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는요, 수많은 시청자들의 문의를 받고 설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내 몸은 설탕 중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설탕. 달콤한 그 맛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한 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달콤한 설탕의 유혹. 대한민국은 지금 설탕 열풍입니다. 정제된 설탕에는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유익한 성분이 없이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텅 빈 영양으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꿀맛 과자부터 과일맛 소주까지 설탕 열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집밥까지 설탕으로 물들고 있다는 것. 설탕,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먹어라. 우리 집 밥상을 오염시키는 설탕의 위협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 엄지의 제왕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설탕. 이거 몸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쉽게 끊을 수가 없죠. 최근에는요, 이 집밥에 설탕을 넣는 것이 무슨 저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엄지의 제왕에서 그 메뉴 그대로 만들어서 일주일간 먹어보고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강재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그 슈가보이죠? 일명 슈가보이인데 완전 대세입니다. 방송 보고 뭐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따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강재헌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슈가보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설탕 열풍입니다. 감자칩도 예전에는 그냥 짠맛이었는데 요새는 네. 달달한 감자칩, 그렇죠. 또 소주도 단 것을 넣은 달달한 소주가 인기가 맞아요. 그것뿐만이에요. 예, 온갖 간식, 술자리, 안주까지 다 설탕이 빠지지 않고요. 예. 근데 지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집밥에까지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 국민이 설탕 중독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설탕은 사실 텅 빈 영양 제품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영양은 하나도 없고 열량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유용한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내 몸, 우리 가족 건강에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설탕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다 알면서도 그냥 TV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설탕 팍팍 집어넣으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습관이라든가 입맛 같은 건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저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언제 죽어도 아니 근데 우리 애들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 입맛이 평생 가는 건데 정말 안 그래도 설탕 섞인 제품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렇게 TV에서까지 설탕을 강조를 하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맛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설탕 찬성,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설탕은 줄여야 한다는 분들은 설탕 반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어이. 넷, 반대. 당연히 정진 씨 반대죠. 반대, 차민재 씨 반대, 윤미 씨 반대. 뭐야? 네. 아니. 완전히 두 분이네요. 아니 이것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뭐 설탕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건강하다 이 얘기인가? 그래도 전직 아나운서인데 방송 중에 이것들이라고요. 네. 말씀이 초반부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설탕보다 정신 건강엔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이것들이란요. 반대. 아니 말도 그냥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뭐 섭식으로 인해서 건강에 장애나 불편함을 느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맛을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설탕을 가지고 양념 없이 아예 쫙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 스트레스고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달달한 게 좀 들어가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화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인 한 사람이 그 저 탕수육에 그 끼얹는 소스 있잖아요. 네네. 그 다 탕수육 먹고 나면 그 소스 접시에 남은 것까지 핥아 먹었어요. 그렇게 단 걸 좋아하는데 오래 살았어요? 10년 후에 아주 당뇨에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저렇게 저런 걸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한데 요즘 왜 유행이 되죠? 설탕 과연 이대로 좋은가? 언지편을 여러분의 의견은 찬성 2표, 반대 3표입니다. 강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설탕을 한두 번 좀 많이 먹는다고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설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중독. 바로 그 중독이란 말이 붙으면 진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뭐 마약 알코올 중독 있죠. 그리고 마약. 왜 나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이야? 그리고 또 약물 중독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담배 중독. 담배도 하나의 중독이죠. 근데 이 중독이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설탕 중독 이거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는 않죠. 그거보다는. 네, 사실 술이나 마약, 담배 같은 것보다는 음식인 설탕이 낫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술이나 마약이나 약물은 한 번에 우리 건강에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거라면 설탕은 잔펀치를 날려서 계속 잽을 날려서 결국 쓰러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예, 설탕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 먼저 분해가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되고요. 또 이것이 혈액에 영향을 미쳐서 혈관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설탕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뇌동맥에 동맥경화가 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오기도 하거든요. 예, 치매까지요. 아니 예.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설탕을 처음부터 먹지 말 걸 이걸 왜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가 먹고 만든 거야?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찌고 왜 그래요? 네, 사실 설탕의 단점을 지금 얘기 드리고 있지만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바로 설탕이 한 번만 분해되면 바로 포도당이 되거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식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 50년 사이에 설탕 섭취량이 2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없어 못 먹던 것이 이제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사이에 20배나 이게 늘어났다. 야, 참 놀랍네요. 정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남의 집 가면 커피나 뭐 이런 거 녹차 이런 거 주는데 이렇게 스텐 국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설탕물 타서 친구 엄마 집에 가면 그런 거 이렇게 설탕물 주면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고 회사 이런 데서 아버지가 명절 때 정말 설탕 푸대 이런 거 보너스로 받아오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정말 아끼면서 먹었거든요. 그게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백설탕 그거 그냥 네. 커피잔에다가 듬뿍 맞아. 타주기도 하고 듬뿍 넣어 먹기도 하고. 네. 예, 서절 원장님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네, 옛날에는 설탕 한 포대 선물이 무슨 뇌물처럼도 여겨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네, 그래서 1950년대 보면은 이 설탕 이 정도가 한 근에 300환 정도 돼서 소고기 가격보다 한 2배 이상. 네, 그래서 설탕 드리는 게 훨씬 더 칭찬받았었던데 요즘은 백설탕이 한 1kg에 1,800원 정도 하니까 소고기 값의 30분의 1?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렴해졌기 때문에 자주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먹었다. 예를 들어 그게 금가루면 그렇게 먹겠습니까? 설탕가루니까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흔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사용한다는 게 결국은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몸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설탕.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 교수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최근 들어서 뭐 슈퍼푸드라고 또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사실은요, 슈퍼푸드의 원조는 사실 설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워낙 다른 음식들이 귀했기 때문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에너지를 아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을 그냥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 이야기를 찾아보면은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부상당한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설탕을 한 숟갈을 먼저 먹였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기력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지쳐가지고 막 열이 있고 막 깔아져가지고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엄마들이 보면은 설탕물 여기 숟가락에다 해가지고 입에다 넣고 조금씩 넣어주고 네네, 맞아요. 그게 그런 의미네요. 네. 일부러 막 아프다 그랬어요. 설탕물 먹고 싶어서.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실제로 그 16세기, 17세기에서 그 유럽에서는요. 네. 설탕을 만병 통치약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약이 없었잖아요. 약이 없다 보니까 설탕이 어떤 치료 효과를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의료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서 설탕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설탕 없는 약사 같다. 설탕 없는 약사 같다.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약사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설탕의 약성에 대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약성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콜린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균에 항생제와 설탕을 병행으로 투여를 했을 때는 대장균이 거의 99% 소멸을 했는데 여기서 설탕만 하나 뺐을 때는 이런 효과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도 설탕이 약제의 기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헌을 찾아보면 고려 명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부터 후추와 함께 설탕이 들어왔는데 이걸 귀한 약재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인로의 판집이라는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설탕이 동의보감에 들어있는 그 효능을 보면 심장에 열이 많아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쓰는 약이다라고 나와요. 현대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긴장했을 때 입이 타잖아요. 그때 설탕을 먹으면 약처럼 드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보통 이제 다른 민간 처방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기침을 할 때라든지 또 딸꾹질을 할 때 그리고 복통이나 설사를 할 때도 민간에서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탕이 듣고 보니까 나쁜 것만 아니네. 저는 살짝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만병통치약에다가 이거 뭐 아니 좋은 지금 와서 약이라는데.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설탕이 애당초는 좋게 태어났군요. 그렇죠. 설마 찬성으로 바꾸시지는 않겠죠? 안 바꿔요. 나는 초지일관입니다. 자, 강재영 교수님,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던 만병통치약 이 설탕, 이게 왜 이렇게 문제아로 변한 겁니까? 네, 이 슈퍼푸드 또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였던 설탕이 천대받기 시작한 것은 네.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설탕이 들어왔을 때는 1인당 1kg 연간 소비도 못하던 것이 네. 지금 22kg를 넘어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20배 이상 더 먹는데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먹습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설탕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집에서 설탕을 거의 안 먹거든요. 뭐 음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조그만 한 봉지를 사면 몇 달을 먹어요. 근데 1년에 저희가 20kg 이상 먹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요즘 커피도 왜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뭐 설탕 한 스푼, 커피 한 스푼, 네. 프림 이렇게 타서 먹었는데 지금 거의 다 원두커피로 많이 바뀌는 추세고 네네네. 그렇게 설탕 먹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에 토마토도 막 설탕 찍어 먹고 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국물 요즘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소비한다고 느끼는 것하고 실제 소비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당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소비하는 설탕이 무려 9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3kg 설탕을 사면 가정에서 몇 개월을 먹잖아요. 근데 한 달에 9kg라 그러면은 체감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밖에서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외식을 할 때 들어가는 것들, 또 과자나 빵, 음료수, 밖에서 먹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설탕량의 몇 배를 더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함흥냉면집에 가면요. 네. 그 식초 듬뿍 넣고 겨자 넣고 설탕을 백설탕을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막 넣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제맛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설탕이 식초 맛이 그 잡아먹어서 그런지 맛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이런 설탕을 많이 치는 네.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설탕을 넣으면 당장은 더 맛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게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